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시는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특별하게 영화를 가지고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연개소문이요. 역적인지 영웅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역사적으로 한 인물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리는 사람도 참 드문데요. 그 중에 정말 대표적인 사람이 연개소문이죠. 자, 연개소문은 사실 정말 뛰어난 무장이었고 고구려 말기를 이끈 한 사람으로서 정말 멋있는 역할을 참 많이 했지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 우리가 정말 아끼고 아쉬워하는 고구려가 멸망할 때 있었던 그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멸망에 책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인물이죠. 자,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한 평가 한번 우리도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자, 하지만 여러분이 그 평가는 내리시는 거겠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순서는 간단합니다. 우선은 연개소문이 영웅이라는 측면과 그 다음에 역적이라는 측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제풀이까지 한번 지나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보게 될 영화는요. 길게 보진 않겠지만 평양성이라는 영화. 자, 그리고 또 이 영화의 전작이죠. 그죠? 어찌 보면 이건 2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1편은 요거죠. 황산벌입니다. 자, 황산벌은 계백장군과 김유신 장군의 전쟁을 다룬 작품이었고요. 아까 전에 봤던 평양성은 이제 고구려와 신라, 고구려 신라의 싸움, 그리고 그것을 도와준 당나라. 자, 이런 싸움의 관계를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드러난 연개소문은요, 사실 많지 않아요. 자, 영화를 보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계백과 김유신의 대립, 연개소문은 빠져있죠. 하지만 여기에 드러나는 연개소문은요, 상당히 코믹하면서도, 유쾌하면서도 그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연개소문이 영웅이다. 자, 고구려의 기상을 되살린 연개소문. 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연개소문의 얼굴이 이런 얼굴도 있었죠. 그죠? 유동근 씨입니다. 자, 이분은 당태종의 역할을 하셨죠. 자, 연개소문이 고구려의 기상을 되살렸다라고 하면서 정말 많은 칭찬을 해주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이런 대표적인 분이 단재 신채호예요. 그리고 박은식 선생도 있죠. 그죠? 자, 어떻게 말을 했냐면 봅시다. 마지막에 자, 쭉 설명을 하고 우선 아무튼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당시 고구려뿐 아니라 동방아시아의 전쟁사 중에 유일한 중심 인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유일한 중심 인물이다. 정말 큰 칭찬이죠. 그죠? 자, 단재 신채호 선생이 묘청에 대해서 칭찬을 한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거에 버금가는 칭찬을 했어요. 자, 정말 큰 칭찬입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박은식 선생님도 정말 많은 칭찬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칭찬 뒤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겠죠? 자, 이건 한번 염두를 해두시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개소문이 있었던 시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인데요. 연도별로 보게 되면 약 20년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영유왕을 시해하고 보장왕을 자기 조카인 보장왕을 왕으로 옹립을 했죠. 자, 그리고 644년 당에서 도교를 수입하고요. 그리고 645년에 당에서 1차 침입이 생겼었는데 이거를 격퇴를 하게 됩니다. 안시성 전투에서는 양만춘 장군이 활약을 했죠. 자, 그리고 647년에는 당 2차 침입을 격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 당나라와의 싸움이 있었어요. 자, 하지만 이렇게 계속 싸움을 하다가 결국 666년에 사망을 하게 되고요. 그 뒤에 내분이 발생하게 되죠. 그죠?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연개소문만큼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죠. 왜 내분을 일으켰을까? 결국 어떻게 되죠? 고구려가 2년 뒤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연개소문이 세계적으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한번 볼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일본에 가부키가 있는 것처럼 자, 중국에는요. 경극이 있죠. 경극. 자, 이 경극에 보면은 연개소문이 등장합니다. 자, 이 경극은요, 정말 넓은 대륙을 가지고 있는 중국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주인공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주인공들은 대부분 중국 대륙 안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죠?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에서의 연개소문요, 상당히 비중 있는 역할로 나옵니다. 자, 볼까요? 이 사람이 당태종이에요.
이 사람이 연개소문이에요. 이 사람이 설인귀예요. 자, 당나라에서 이제 당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에서 실시했던 경극에서 사실 연개소문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는 건 약간 불가능한 일이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 당태종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자 설인귀가 가서 도와줍니다. 자, 그런데 이 어려움에 처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연개소문이에요. 연개소문이 당태종을 막 괴롭히니까 설인귀가 와가지고 이를 막아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경극에는요, 이런 싸움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연개소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극은 그냥 단순히 상위층만 보는 게 아니라요, 정말 넓은 층에서 다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극은요, 스토리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스토리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극을 보는 전문가들은요, 대대로 내려온 경극들을 보고서요, 저 배우, 저 연기 틀렸네?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라고 찝어내는 사람이 있을 만큼 경극은 스토리가 변하지 않아요. 자, 그만큼 오랜 세월에 걸쳐서 내려온 이 이야기에 연개소문이 등장한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연개소문이 어떤 복장으로 나오게 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연개소문의 가면입니다. 화장이에요. 얼굴을 이렇게 칠해요. 자, 그런데 되게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자, 이 무시무시한 얼굴은 뭘 표현하냐면요. 이 파란 색깔 얼굴 화장은 중국 경극에서 역적을 표현합니다. 역적한테만 이런 거를 색깔을 해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붉은 수염입니다. 자, 수염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붉은 수염, 이 붉은 수염은 뭘 의미하냐면 막 이렇게 피 같은 거 먹고 그러면 피를 먹어? 아무튼 여기 막 빨갛게 물들 거 아니에요. 자, 이 빨간 수염은요, 이제 사람의 그런 살기를 나타내요. 살기. 그래서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이 청룡포. 여기에 들은 이 청룡포는요, 이 사람이 가진 그 무관으로서의 그런 이 사람의 힘을 나타내요. 힘. 여기에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요 비도까지. 자, 이건 비도예요. 날아다니는 칼이에요. 그래서 날아다니는 칼이라는 거는 이걸 던졌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권법을 썼고요. 또한 이 비도를요, 경극에 나타나는 그런 그림들을 보면 이 사람이 이 비도를 여러 개 들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뭐겠어요? 그만큼 무시무시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여기 뒤에 보면은 깃발이 4개나 달렸죠. 이 깃발이 4개나 달린 이유는 뭐냐면 소수민족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깃발을 4개를 달아놓습니다. 여러 깃발을 달아요. 그래서 중국 내지의 사람이 아니라 소수민족이다. 이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즉, 이 사람은 자기네 팔 안에 감싸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깥 오랑캐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당태종이거든요. 초상화. 어떻게 됐어요? 눈에다가 뭘 박았죠? 화살을 빡! 박았죠. 그죠? 자, 이러니까 이런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당연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이토 히로부미 좋아요? 완전 나쁜 놈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좋아요? 완전 나쁜 놈이에요. 똑같아요. 중국에서도 자기네 황제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나쁜 놈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통쾌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연개소문이 정말 많은 분야에서 되게 유명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스타라고 할 수 있죠. 역사적 스타. 자, 이거 삼국지에 나오는 캐릭터예요. 여러분들 삼국지 많이 하시나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저도 가끔 가다가 해요. 하는데 이제 캐릭터가 나오는 걸 종종 봅니다. 보면은요, 연개소문이 되게 멋있게 나와 있어요. 그죠? 뭐 연개소문 말고도 여러 가지 역사적 인물들을 사람들이 캐릭터를 추가를 시켜서 하는데 되게 멋있고 진짜 되게 날렵하면서 뭔가 사람이 좀 통찰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되게 멋있는 무장으로 나오죠. 자, 보세요. 진짜 멋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는 뭐 유동근이나 아니면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인물보다는 뭔가 더 날렵하고 정말 좀 한 싸움 할 것 같은 자, 이런 이미지죠. 그죠? 상당히 멋있게 나옵니다. 스타예요, 스타. 자, 이런 거 다 왜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웅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캐릭터가 나오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영화에 드러난 연개소문의 성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영화에서는요, 이 연개소문에 대해서 역적이다, 아니다, 뭐 영웅이다, 아니다에 대한 평가는 배제하고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순히 성격이 나와요. 호방하고 호탕한 기질, 그리고 호전적인 기질이 나옵니다. 자, 그럼 거기에 한번 초점을 두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现在
东北亚的紧张局势由高句丽、汉白济、你我大唐奠定国际秩序而引起来的。你们是真的君臣和百姓，莫非是真的无能无德吗？ 니네 당나라 몇 년 됐어? 50년도 안 됐디. 우리 고구려는 700년 됐시야, 700년. 该苏文，难道你要偏逆不可？ 질서. 그거 이 누구래 정하는 건데? 序之序由天而定，真就是天子。 뭐라? 네 아바디 당태종이가 형제들 쳐 죽이고 황제된 것도 하늘이 정한 질서네? 황제께서는 지금 이 정권의 철학적 정통성을 말씀하고 아닌가?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자, 여기 보시면 연개소문에 정말 호전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연개소문 이렇게 말하죠. 질서? 그거이 누가 정하는 건데? 이러죠.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자, 당태종이 정한 천하의 질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즉, 나도 뭐다? 나도 이 천하의 태양이 될 수 있다. 너만 천자냐? 나도 천자 가능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 고구려도 너네만큼 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잠깐 언급된 것처럼 사실 연개소문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영유왕을 죽이고 자기의 조카를 왕으로 앉힌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똑같이 당태종도 그런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부추겨서 아버지가 왕위에 오르게 한 다음에요. 황제가 되게 한 거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자기 형제들 다 죽이고 황제가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당태종은 연개소문보다 더 징한 놈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당태종이 지금 얘네들 앞에서, 이 왕들 앞에서 뭐라 그래요? 질서를 운운하고 있는 거예요. 배알이 꼬일 수밖에 없죠. 그죠? 자, 이런 우리의 심리를 정말 잘 반영해서 연개소문이 버럭버럭 화를 내줍니다. 얼마나 고맙고 시원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영상을 또 보면서 연개소문의 성격이 어떠한가 한 번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걸 놔라! 내 뚝이야! 억하네. 저 30만 대군을 뭘로 억하네. 왕이면 왕답게 좀! 킥하면 오케이 할 작정이래요. 억하긴 뭘 억합니까? 버티면서 협상을 해야 돼요. 남성이 너! 개나발 물지 말라, 어제 참! 아버지 안 돼요. 좀 가만 좀 계시라요. 걱정 풍노시라요. 내래 싹 쓸어버려 가시오. 일태! 이 아바지래! 평생 당나라 못 먹은 거이 아니야! 먹긴 뭘로 먹고 쓸긴 뭘로 쓸어요? 뭐이가! 이 상놈의 새끼를! 우리 고구려는 지난 700년간 한 번도 무릎 꿇은 적이 없어! 아버지! 남거나 군사질권은 네 맡으라오. 아버지, 대망리질에 내려 아니요? 남생은 정신 알아오. 남생아, 넌 네 성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연개소문의 호방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화살을 맞고 들어와서는 자기가 화살을 직접 뽑으면서 마지막을 맞이하죠. 그죠? 그러면서 아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 항복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약간 우리가 봤을 때 안 좋은 점을 남겨요. 어떻게 하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권력을 따로 떼줘요. 자, 첫째 아들한테는 정치적 권력을, 둘째 아들한테는 군사적인 권력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정말 화가 나서 다혈질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적절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나중에 결말을 보면 더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연개소문에 대해서 이제는
반대 입장, 즉 역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측면이 왜 나오게 된 것인지 한번 볼까요? 자, 연개소문이 왜 역적인가? 자, 이런 말들을 상당히 많이 하죠. 연개소문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독재자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이 이유에서 그런 걸까요? 자,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는요, 연개소문을 정말 나쁜 사람, 정말 나쁜 독재자, 정말 나쁜 반역자로 묘사를 합니다. 왜 그렇죠? 자, 신라시대에는 충이라는 개념, 즉 유교라는 것이 더욱더 퍼져 있기 때문에도 그러했지만요. 김부식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신라 사람입니다. 원래 출신이 신라예요. 그죠? 고려 사람이지만 원래 출신이 신라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조상들한테 좋은 측면대로, 즉 자기 입장에서 쓸 수밖에 없어요. 자, 역사는 어떤 거라 그랬죠? 승자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역사가의 주관이 들어간 거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비판적인 시각을 발휘를 해야 돼요. 자, 어쨌든 연개소문은 이런 역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요, 우리의 입장에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김부식이 아니잖아요. 자, 우리는 왜 연개소문이 미울까요? 왜 얄밉고 왜 이렇게 야속할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연개소문이 고구려를 멸망시킨 사람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자, 연개소문이 있던 시절은요, 이런 시절이었어요. 자, 이게 지금 그림이 그려지는 칠판이에요.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 지도를 그려서 당시 정황을 조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이게 좀 느리거든요. 조금 느려도 이해해 주세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이제 그리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 가지 조작을 해야 돼서요. 천천히 그려야 좀 더 잘 될 것 같네요. 뭔가 좀 어색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려지긴 했어요. 이쪽이 요동반도이고 산동반도 이렇게. 자, 중국까지. 이해해 주십시오. 전자칠판입니다. 자, 당시에 자,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당나라가 있었습니다. 자, 원래 고구려랑 백제는 한 핏줄이죠.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서로 친했어요. 그리고 신라는 이에 비해서 약간 적대적이었습니다. 물론 신라랑 고구려가 한때 합의를 맺어서 요 근처의 땅을 신라한테 넘겨주기도 했었어요. 고구려가 요 위쪽에 있는 이제 유목민족을 처리해야 됐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신라한테 이쪽 땅을 주기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고구려는 백제를 좀 더 우호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때에 자, 신라는 고구려가 자기한테 우호적이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당나라하고 연결을 합니다. 자, 지금 어떻게 됐죠? 이렇게 됐죠. 자, 이거 무슨 외교? 자, 이걸 십자 외교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외교를요. 자, 그러면 이런 시대의 연개소문은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더 옳았는가? 자, 이것에 대한 평가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일단 지우고 가야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구려 멸망의 책임을 연개소문한테 자, 뒤집어 씌우는 이유는요. 자,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연개소문이 한 모든 행보의 원인은요. 단순한 권력 욕심 때문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요. 이런 권력 욕심이라고 해석할 만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요소가. 자, 이렇게 1, 2, 3, 4 네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가 연개소문을 이러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영유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세운 이유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볼게요. 동부대인 겸 대대로의 직책을 가진 아버지의 권력을 그대로 물려받기를 원했다. 즉, 고구려 말에는요. 대대로라는 사람이 정부의 일을 거의 대부분 도맡아서 했는데 자, 이 직책은 물려주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요. 이 연개소문의 집안은 할아버지 때도 이와 비슷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아주 권력이 셌습니다. 덩달아서 연개소문은요. 젊은 나이에 이런 권력을 이어받아서 더 집안의 가문의 힘을 더 높일 수 있는,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다른 귀족이 봤을 때는 약간 자기네를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자, 그래서 귀족들이 연개소문을 변방으로 내쫓아요. 어떻게 하냐면, 야, 너 가서 천리장성을 조금 다시 축조해라 하면서 연개소문을 내쫓아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개소문이 귀족들 앞에서 울며불며 부탁을 해서 자기가 남아있게 되죠, 도성에. 그런데 그렇게 남아있게 된 다음에 나중에 바로 조금 있다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쿠데타의 동기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될 텐데요. 네, 잠시 오해가 있었네요. 이 전자칠판이.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김춘추의 제의를 물리친 이유. 두 번째 볼게요. 자, 김춘추의 제의를 물리친 이유는요. 연개소문은 정권을 장악한 이후에 신하들에게 뭔가 보여줄 만한 업적이 필요했다. 즉, 연개소문이 있을 시절에, 보정왕이 제위에 있을 시절에요. 김춘추가 연개소문한테 와서 부탁을 합니다. 자, 이 김춘추가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지금 우리가 신라가 백제와 함께 한강 유역을 함께 차지한 다음에 백제 뒤통수, 성왕의 뒤통수를 치고서 진흥왕이 그 한강 유역을 차지했잖아요. 그렇게 차지를 한 이후에 이 이제 신라 쪽에서는 많은 피해를 입게 돼요. 왜냐하면 백제가 정말 죽을 기를 쓰고 반항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신라는 자기네가 유리한 고지는 점령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백제가 죽을 기를 쓰고서 반항을 하는 바람에 자기네가 되게 안 좋은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지원을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김춘추가 너무 다급한 심정에 연개소문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찾아가서 말을 하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줘가지고 군사를 좀 보내서 백제가 좀 잠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백제를 즉 멸망시켜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개소문은 이를 단칼에 거절을 하죠. 자, 대신에 이런 조건을 들어주면은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 조건이 뭐였냐면 그 전에 있던 합의에서 신라한테 줬던 그 땅을 다시 돌려준다면 우리가 그 군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고구려가 아까 방금 북방의 유목민족을 막느라고 신라를 신경 쓸 수가 없으니까 신라한테 약간의 토지를 떼어주고 신라를 견제했다 그랬죠? 자, 그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지를 달라고 하니까 김춘추는 줄 수가 없죠. 어떻게 해서 얻은 땅인데. 그래서 그건 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연개소문이 화가 나서 김춘추를 옥에 가두고 아주 고생을 시켜요. 그래서 김춘추가 화가 난 나머지 어디로 갑니까? 당나라로 갑니다. 자, 당나라로 가서 부탁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내용이에요. 이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거 다 아시죠? 삼국지에 나오는 건데 또 어떤지 아이들이 이거 만든 거예요. 가져왔어요. 자, 춘추가 말하죠. 어찌 제가 태양을 앞두고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지금 무엇보다 군사가 시급한 우리 신라이옵니다라고 말하면서 보장왕한테 이제 부탁을 하죠. 자, 그러니까는 이때 뭐라고 말하죠? 귀국과 우리 고구려 관계가 그리 원만치 않은데 어찌 원병은 청한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 중리라는 사람은 신하 중에 한 명이에요. 자, 이렇게 하니까는 열받아서 김춘추가 가버린 거예요. 가가지고 당나라에서 가서 고구려를 함께 멸망을 시키자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근데 사실 당나라는 고구려가 눈에 가시였어요. 고구려를 정말 없애고 싶은데 이 고구려는 너무 호방하고 너무 싸움을 잘해요. 수나라가 고구려랑 싸우다가 망했어요. 자기도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당나라 입장에서는 신라가 자기네한테 보급품만 제대로 준다면 자기네의 군사력을 가지고 고구려를 멸망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고구려가 멸망하게 된 거고요. 자, 어쨌든 연개소문이요. 김춘추를 몰아낸 이유는 뭐였다. 자, 잘 생각을 해보면 연개소문은 쿠데타를 일으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귀족들이 연개소문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좋아하지 않아요. 자, 그럼 이럴 때 연개소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땅을 넓혀서 그 귀족들한테 땅을 좀 줘서 그들의 환심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김춘추의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자기가 군사를 보내주게 되면 우선 자기의 군사력이 떨어질 뿐더러 귀족들의 환호도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춘추를 멀리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것도 사실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을 볼게요. 당나라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이유를 볼게요. 자, 김춘추가 당나라한테 가서 고구려를 함께 멸망시키자고 말을 하고 당나라가 쳐들어오죠. 자, 이렇게 해서 고구려랑 싸우게 되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고구려는 당나라랑 같이 합의를 잘하고 그래서 일단은 당나라한테 항복을 한 다음에 나중에 후위를 도모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굳이 연개소문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나라하고 맞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였냐면요. 당나라가 쳐들어올 때 내건 명분이 이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연개소문이 임금을 죽이고 대신들을 사륙했으며 자, 요거를 핑계를 대고서 쳐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태종이 겨냥한 사람은 고구려 자체라기보다는
연개소문 그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당나라에 대해서 이 사람들 쳐들어와서 연개소문을 벌하겠다라고 한 걸 순순히 받아들이면 나 잘못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개소문은 수나라와 전쟁을 치르느라고 이미 국력이 약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계속 추진했다. 이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해석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연개소문이 많이 이제 안 좋은 얘기를 듣는 거죠. 자, 다음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자식 교육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 이 아들이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자, 남생입니다. 자,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에요. 남건. 셋째 아들은 남산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외울 때 이렇게 외워요. 자, 생생한 놈, 건, 마른 놈, 산놈. 이렇게. 참 쉽게 이름을 지었어요. 자, 아무튼 이 아들들이요. 서로 안 좋은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연개소문의 잘못이 조금 컸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화면을 보면서 볼까요? 더 땡겨! 야! 누가! 저 미친 자식 좀 말이라! 야, 제발! 그래. 성, 제발 좀 그만하라. 비켜라. 성! 저 새끼는 여기 살 자격 없어! 난거나, 너 이렇게 나가다 고구려 땡이야, 땡! 네가 땡이야, 이 새끼야! 야야야야야야! 나가라! 나 고구려 대망리리 연남생이 야, 네 남생이야 이가. 꼬리 이게 뭐고? 신라 잔내비들은 빠지라오. 나당 연합군 총사령관 리적 장군에게 정치적 망명을 요청합니다. 야, 그쪽이 아니대. 내야 내 김유신. 야, 김유신이 너 뭐 찬바람 불기네 뭐 어디래 어찌게?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자, 여기서 보면은요. 동생이 형을 투석기에 실어서 날려보냅니다. 어디로요? 당나라의 진영으로 날려보내죠. 그죠? 사실 이거는 영화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가 돼 있기 때문에 비현실적이에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아마 그 시대에 대립 갈등 구도가 이렇게 심각하게 있었을 것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역사적인 기록에도 보면은요. 남생이 당나라에 망명을 해서 고구려가 멸망하는 것을 도왔다. 자, 이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즉,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연개소문이 죽고 난 다음에 지배계급 내의 권력 다툼 때문에 고구려가 멸망했다라는 것이 맞는 얘기다라는 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두 번째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그 전 영상 있죠? 거기서 봤던 것처럼 연개소문이 죽을 때 두 아들들에게 권력을 나눠줬잖아요. 첫째 아들한테는 너는 막리지, 대막리지 해라. 그 다음에 둘째 아들한테는 너는 군사권은 네가 가져라 라고 해서 권력을 찢어줍니다. 원래 막리지라는 직책은요. 모든 것을 다 통솔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찢어줬다는 얘기는 고구려의 체제도 벗어났다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들이 권력의 갈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야까지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래서 연개소문이 오늘날 고구려 멸망에 대한 그런 책임을 자꾸자꾸 듣게 되는 이런 사람이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개소문에 대한 당신의 평가. 자,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듣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이 E.H. 카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을 거예요. 역사 수업 처음 시작할 때 역사의 의미라고 해서 역사는 사실이다 또는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역사는 사실이다 보다 기록이다 쪽에 치우쳐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E.H. 카예요. 이분은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을 합니다. 자, 현재는 누구예요? 현재는 역사가죠. 과거는 그 과거 사실 자체예요. 즉, 현재 역사가가 과거의 사실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이 역사를 자기의 시각에 맞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도 이런 과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은 연개소문이 김부식이나 또는 신채호나 박은식에 의해서 서로 상반된 평가를 듣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역사적 인물의 평가는 시대에 따라 또한 승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김부식이 있던 시기는 김부식이 이제 신라 출신이었으니까 고려시대였고 그 사람은 신라 출신이었으며 그리고 신채와 박은식이 있던 시기는 일제강점기였어요.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어떻게든 불러일으켜야 되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연개소문에 대한 이런 판단도 판이하게 다른 거죠. 자, 여러분들도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 더 공부를 더 하시게 되면은요, 자, 뭐, 대학을 사학과로 간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책을 더 보게 되면 그런 눈이 생겨요. 어떻게 보는 것이 맞는가. 자,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역사적인 사건뿐 아니라 사회가 돌아가는 것에 대한 눈도 생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강의를 들었으니까요,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것이 옳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간단하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의 영세도와 같은 국제관계가 형성되었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딱 보이죠? 고구려 백제, 수당, 신라. 무슨 외교라 그랬죠? 십자 외교라 그랬어요. 그죠? 자, 이 시기가 바로 연개소문이 있던 그 시기인데요. 자, 볼게요. 이 시기의 상황은 중원 고구려비의 상세에 기술되어 있다. 자, 이거는 장수왕 시기죠. 그죠? 중원 고구려비는 고구려 전성기에 세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기의 외교 경거를 십자형 외교기라 부른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고구려는 수당의 공격으로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수당의 공격으로 평양으로 천도한 게 아니에요. 자, 평양으로 천도한 거는 남하 정책을 위해서 장성 때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고구려는 낙랑군을 한반도 내에서 축출했다. 자, 요거는 언제적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구려 초기 얘기하고 있죠. 그죠? 아닙니다. 5번. 백제는 두 번째 도읍지로 천도한 상태였다라고 말을 했는데, 자, 백제는 두 번째 도읍지로 천도한 상태다. 이것도 지금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답은 십자형 외교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이건 좀 문제가 길어요. 자, 잘랐어요, 두 개로. 자, 다음 가상 대화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갑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자, 고구려가, 자, 수당의 침략을 막아낸 것은 고구려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자, 지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막강한 고구려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을까라고 말하니까, 자, 여기서 말을 하죠. 거듭된 전쟁으로 국력의 소모가 심했을 거야. 또한 백제가 멸망한 후 여제 동맹이 무너져서 그럴 데가 없었겠지.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멸망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걸 골라내면 되겠죠? 자, 지방호족의 세력 성장으로 왕권이 약화되었다. 고려시대 얘기입니다. 지방호족. 2번, 개백이 결사대가 무너지고 사비성이 함락되었다. 자, 개백이 결사제가 무너지고 사비성이 함락된 거는 백제 멸망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이 고구려랑 직접적인 관련은 전혀 없어요. 다음 3번, 중앙귀족들의 왕위 쟁탈 전에 지방 세력도 가담하였다. 자, 요거는 거의 신라 시대를 표현하는 의미예요. 신라 말기. 다음에 4번, 정치질러의 문란과 지배층 향락으로 국가적 일체감을 상실하였다. 자, 요 얘기는 국가가 망할 때는 항상 나오는 이야기니까 사실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고구려는 멸망하기 직전에요. 강서고분 대묘 거기에 그림을 보게 되면 아주 웅장한 기풍이 많이 묻어납니다. 즉, 그 시기에는요, 이렇게 지배층의 문란, 향락, 뭐 이런 거는 약간 좀 적었다. 나라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은 조금 무리다. 그걸 수축하는 건 무리예요. 자, 5번. 연개소문이 죽은 후에 지배층의 권력 쟁탈전으로 여론이 분열되었다. 자, 요거죠, 그죠? 자, 지배층의 권력 쟁탈전. 아까 방금 마지막에 봤던 영상 아시죠, 그죠? 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답은 5번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살펴봤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한번 영화를 통해서 봤었는데 한번 보니까 어떠세요? 그래도 조금 수업 시간보다는 좀 덜 지루하셨나요? 자, 앞으로도 이렇게 종종 여러분들께 영화 또는 드라마 이런 요소를 가지고요 찾아뵐 거예요. 자, 앞으로도 이렇게 꾸준히 만나 뵙겠습니다. 항상 재밌는 역사 공부 같이 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